네, 안녕하십니까. 깡승클럽 강조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오랜만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 근래 계속해서 비가 왔었죠. 비가 오다가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는데, 날씨가 화창하게 겠듯이 증시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에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은 시장에서 방향이 없을 때, 그리고 바닥이 어딘지 모를 때, 이때가 제일 답답한데,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우선은 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바닥을 좀 잡아줬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강하게 움직인 섹터와 그리고 강하지 못한 그런 섹터는 다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뭐 늘 시장이 반복되는 그런 과거이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거래소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삼성 SDI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그리고 LG전자, LG 같은 LG 그룹들이 굉장히 강했죠. 이들의 특징은 간단하죠.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흐름도 있지만 실적 자체가 좋다는 거죠. 거기다가 성장 동력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이 전기차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 올해 시장에서 상반기 동안에 성장주다라면서 갔던 것은 대부분이 제약 코스닥,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가치주만으로 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항상 성장주라는 거는 따라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성장주로서 내년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이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고, 현재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도주다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정을 주거나 중요 자리대 왔을 때마다는 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외적으로도 뭐 하나테크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 업종이 좀 강세를 좀 띄워주고 있는데,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신규 상장을 해서 강세를 띄고 있듯이 방산주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차트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중소형 코스닥도 반등을 잘했죠. 근데 중소형 코스닥에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위인 세트리온이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세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트리온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상단자리에 돌파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코스닥도 지금 불안한 국면에서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줄 것으로 그게 전망이 되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겠는데, 우선 전기차 관련해서 강세 띄었던 모멘텀이 뭐가 있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전망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요일날 이 지표가 나타났었고, 목요일날 중국에서 발표한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자동차 판매 자체가 중국에서 10월 달에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동차 섹터가 11월 초에 강하게 움직였던 모멘텀이었고, 전기차 판매 자체도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 전기차 판매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24,000대가 팔렸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260%라는 어마어마한 증가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전기차가 사실 상승을 보여도 그렇게 큰 폭의 어떤 방향을 잡아준다기보다는 많이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고 이게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강하게 움직이면서 전기차 판매가 아주 급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이 되는데, 지수 자체가 강하지 못하니까 금요일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승이 못 나오는 케이스가 되었다가 이제 지수가 받쳐주니까 바로 그 모멘텀을 강하게 받으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겁니다. 이제 이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중순까지 해서 파리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엔에서 하는 기후 협약 회의가 있는데, 그때 또 시장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이슈가 또 한 번 부를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거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쪽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삼성 SD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이제
LG 화학하고 볼 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제로는 이제 LG 화학이 캐파라든지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삼성 SDI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강점을 가진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화학 부분을 이제 매각을 했죠. 이 매각한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삼성그룹이 전기차라든지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이쪽으로 육성을 좀 강하게 한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그룹에서 삼성 SDI가 전기차와 자동차 전장 부품의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삼성 SDI는 실적이 안 받쳐줬기 때문에 앞전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타났을 때 어닝 쇼크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무너졌었죠. 근데 전기차 모멘텀이 붙으면서 상당히 좀 강해진 그림이 났다가 이제 앞전에 시장에서 무너지기 전에 형성되었던 매물대 자리까지 즉 12만 원 자리대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바로 조정이 들어왔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형 주도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아도 갈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 주도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늘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건데 시장의 영향을 받을 때 주도주의 특징이 뭐죠? 바로 상승이 나올 때는 시장보다 몇 배의 상승을 보여주고요. 조정이 나올 때는 시장 정도의 조정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자동차라든지 정유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포트에 한두 종목은 꼭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이 시장에서 이런 주도주를 잡고 있으면 시장 대비해서 항상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수가 조정을 6% 정도 보이는 동안에 지수 조정폭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 6% 정도 조정을 받은 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우선은 하단 자리대가 지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시장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거래량의 증가가 실리면서 바로 바닥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박스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LG 삼성 SDI도 시장에서 강세 뛰고 나서 박스권에서의 그림을 그려주다가 박스권 하단 자리를 결국은 지켜주는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그리고 오늘 모멘텀이 들어온 부분이 강하게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돌파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다시 직전의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날 건데 이 그림이 나타날 때 돌파하자마자 바로 추가적인 강세를 띌 수도 있지만 돌파하고 나서 한 번 정도 돌파 시도를 했다가 21선까지 지지 테스트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지 받을 때 사거나 또는 돌파가 안 나오고 21선 자리에서 GTS가 들어올 때 그때 공략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대형주는 절대 급하게 하지 마라. 차분하게 하시면은 기회를 항상 주기 때문에 그런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인데요. LG화학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대가 항상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28만 7천 자리 때마다 LG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LG화학이 강하게 연결됐던 부분도 똑같죠. 뭐냐면은 LG화학 자체가 LG화학 자체가 앞전에 올해 상반기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대,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대가 이 가격이 바로 28만 7천 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고 한 번씩 강세에 뛰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왜 그런지는 간단하죠. 상반기에는 실적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LG화학이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은 적정 밸류라고 시장은 판단했던 것이 29만 원에서 30만 원이었던 얘기인데 여기에 전기차라는 성장 동력이 붙어버리니까 이때 가격대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넘어가니까 그 다음 자리 때는 뭡니까? 내려올 때마다 바로 중요 눌림목 자리가 되는 거고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자체가 꺾인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기적으로 상승해서 이격이 벌어졌다 한번 팔아주죠. 그러고 나서 다시 가격대 왔다 사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매물대 다시 진입했다 일부 팔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를 하신다 할 때 가만히 이게 주도주니까 가져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가격이 올 때마다 한 번씩 매매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렵다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절반을 팔고 재매수 하고 이런 과정을 좀 반복을 해주시면 시장에서 가만히 주도주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잡고 중요 가격대가 왔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겁낼 것만 없다면, 시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무너진 시장이 아니다, 이런 확신만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공략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 방송에서 설명해 드릴 때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기준을 잡고 시장을 알아야 대형주는 맞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대형주는 시장이 반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드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이 방송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주도주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질 때마다 꼭 챙기는 종목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테크윈도 상당히 강했는데요. 하나테크윈은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하나테크윈이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띄워줬는데, 사실 하나테크윈은 그동안 삼성테크윈 삼성테크윈 쪽에 있을 때는 시장에서 방산 부분이라든지 항공기 재료라든지 이런 쪽은 별 부각이 안 됐었죠. 그런데 반도체 장비 쪽이 너무나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인식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적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떨어뜨려냈고,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으로 편의되면서 하나그룹 자체가 국내에서 방산 쪽에서 워낙에 캐파가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서서히 항공기 부품 쪽으로 비중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테크윈도 성장 동력을 달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적 자체가 앞전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약세로 떨어졌던 부분인데, 서서히 실적이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줬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로 판단이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자산 가치가 현재 1배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새롭게 성장한 LIG, 넥스원이라든지 다른 방산 주하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항공기 관련주 이런 거와 비교하니까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싸니까 이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왜? 성장 동력은 있고 싼데 실적도 돌아가는 구조가 나온다. 최고의 외국인들은 좋아하는 섹터이고 종목, 이런 선정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테크윈 같은 경우가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세를 띄었던 건데요. 차트를 보면은 상가 패턴을 만들고 나서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이번에 지지를 받던 자리도 앞전에 하단에서 봤던 상승 추세 지지를 받아준 겁니다. 그러다 실적 발표하면서 모멘텀 들어오면서 거래량 강하게 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래 시장이 빠지니까 역시 빠지는데,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의 감소세가 나타나죠. 거래량 자체가 실리지 않고 빠지면서 외인들은 그대로 그 물량을 유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멘텀 받으면 시장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게 돌아가는 케이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공략을 한다면 어느 구간에서 공략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직전에 매물이 많았던 자리,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35,300원에서 한 35,800원 정도 되니까, 이런 자리대가 또 한 번의 눌림목 공략 자리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모멘텀 받는다면은 이때는 45,500원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세를 띠는 업종은 항상 이유가 있고, 외국이나 기관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기들만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늘 체크를 해 주셔야지 이런 종목들을 계속 지켜보시고 눌림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죠. 바로 15일날 우리나라 3분기 기업들 실적이 거의 다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확정 실적이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잘 나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주 그리고 가치주라고 평가를 받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로 기관에서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결과를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사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하고 중소형은 대부분이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실적이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코스피 200 내에 있는 대형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 3분기가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증가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작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세가 이어진다는 부분. 그래서 현재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를 늘 하셨죠. 근데 그 기간은 다시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가격대가 떨어질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글로벌 리스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문제되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싼 구간에서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 겁내지 않으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중장기 투자라든지 좀 자금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물량을 받는 그런 스타일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러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빨리 사서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욕심이 항상 크죠. 근데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 접근이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대형주 자체가 시장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지만 묵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 왔을 때 사가지고 시세가 나올 때 판단한 관점을 가신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의 이제 이번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의 증가가 나타나냐 보면은 마찬가지죠. 작년 3분기가 시장은 전체적으로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 바닥을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은 삼성전자였었죠. 삼성전자 자체가 작년 3분기에 어닝쇼크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내 기업들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세가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낮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가 그대로 발휘가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20% 가까운 영업이익의 증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앞전에 코스피 지수가 1800까지 갔다가 2050까지 갈 때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시장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시장이 다시 그거 꺾일 때 됐다. 물론 꺾였습니다만 꺾일 때가 됐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었죠. 왜? 실적 자체가 돌아간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주 쪽에서 실적이 돌아갔으니까 가는 그림은 당연한 거였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단순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실적이 뭐가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적도 안 좋아. 과거의 지표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주가는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향후 전망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던 부분은 글로벌 경기가 확연하게 좋아졌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탁월하게 기술력이 입증이 되면서 새로운 상품을 팔았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효과가 있었냐?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환율. 작년에 3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이 환율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또 하나는 있었죠. 유가. 유가가 빠지니까 우리나라는 원재료를 전부 다 수입을 하니까 유가가 싼 유가를 갖고 상품을 해서 높은 환율에 다시 팔아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되겠죠. 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은 국내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이 계속해서 상승을 더 보인다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대를 그대로 유지를 해줄 겁니다. 지금 현재는 2010년도부터 외국인이 국내 증시 들어올 때 가장 선호한 환율은 1,100원에서 1,150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환율도 바뀔 겁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환율대가 1,180원에서 1,200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바뀝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율에 대한 수혜를 국내 증시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유가 자체도 바닥은 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추가 하락이 안 나오죠. 이게 어저께 프랑스에 대해서 테러가 있었고 이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시장에서 그로 인해서 유가가 기술적 반등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유가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겁니다. 특히나 내연 시장은 수요가 많이 인프라 투자라는 이쪽이 증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유가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상당히 실적의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지 대형주에 대해서 접근할 때 겁을 낼 것도 없고 사실 많이 빠진 종목들이 싸다. 근데 왜 싸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적극적 공략 가능하겠죠. 자, 실제적으로 올해 시총상위주들 중에서 현재 강세를 띄고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을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넘어서. 삼성전자가 왜 잘 나왔냐? 간단하죠. 전체 수출 비중에서 어떻게 나와요? 화면이 너무 큰데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8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못 나왔는데 이제 받아쳤다는 관점이 큰 거고 기아차 역시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잘 나왔죠.
그 현대차는 예상치 부합에서 조금 하이를 했는데 기아차 실적이 왜 더 잘 나왔냐? 수출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았던 거죠. 물론 신차 효과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환율에 대해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IT와 자동차만이 수출 관련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유라든지 화학 섹터가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LG는 당연히 LG 화학이라든지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자회사들이 좋았으니까 당연히 좋았겠고 SK이노베이션도 어떻게 됩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크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즘 정유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도 유가가 빠져도 안 빠지고 올라갈 때 잘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배경입니다. 환율이 좋은 것도 있지만 유가가 이제 내년에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치도 선반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평가 메리트가 여전히 높다는 측면이 강한데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똑같고요. 롯데케미칼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근데 이제 롯데케미칼 주가는 뭐가 있었어요? 이제 삼성그룹으로부터 화학 sek터를 이제 인수한 부분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여파를 미친 케이스인데 역시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삼성전기도 잘 나오고 다 잘 나왔는데 수출이 어떻게 해요? 전체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반대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데는 대부분 내수죠. 왜? 내수는 수출에 대한 효과가 없으니까 환율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내수주들 중에서 안 좋다,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CJ도 안 좋다는 얘기 해드렸는데 CJ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2만 원짜리 때 전후는 이제는 지켜줬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말씀드릴 때는 굉장히 비쌌는데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그림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단순히 기존의 내수가 좋았어. 그러니까 내수를 공략해야 돼. 현재 우리나라 경기를 봐라. 수출이 좋냐? 글로벌 경기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내수가 좋아. 이건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분석은 절대 여러분들 하셔도 안 되고 그런 분석에 귀를 기울이셔도 안 됩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잡고 연기금에서 강하게 매수할 때 물론 중소형 코스닥 같은 이슈만 가지고도 종목들이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대형은 이런 부분이 확실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형이 사실은 상당히 매매가 어렵습니다. 왜? 시장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많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이 시간을 소개시켜드릴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시장을 볼 것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못 보십니다. 저도 그 많은 것들 다 설명 못 해드리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중복된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되죠. 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시고 보시면은 결국 어느샌가 여러분의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눈이 커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를 자꾸 이 방송에 애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보셔야지 결국은 시장을 보신 눈이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시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이제 대형주, 특히 가치주 이쪽이 상당히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수익을 잘 보시려면은 필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미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것만 하나 더 체크를 해보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500 지수인데요. 자, 똑같죠. 26거리 동안의 가격 조정, 26거리 동안의 기간 조정, 26거리 동안의 상승. 그러고 나서 변곡이 9거리라고 했었죠. 9, 그 다음에 17, 26, 3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9거리 동안 조정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근데 반등이 저는 요 구간대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하나 더 떨어져서 직전에 고점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었고 9거리 동안에 전체적으로 S&P가 5% 미만에서 조정했죠. 5% 미만의 조정은 무슨 조정? 견조한 조정. 그러면 이제 S&P가 올라갔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S&P가 추가로 급등 나온다 기대를 하기보다는 뭐만 하면 된다? 직전에 박스권 저점이자 122선 자리인 204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미증시는 추가적으로 큰 폭의 조정은 나타날 가능성이 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시장은 항상 그래요.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 시장은 겁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까지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 위험도라든지 약간 회피성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 과정은 서서히 나중에 강하게 나타나는 쪽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락만 없다면 뭐가 돼요? 종목별로 접근이 가능하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좋은 시장이 또 온 것 같죠? 다들 이제 잘 매매를 하셔가지고 11월달 상반기, 12월달 이제 중순 전까지 좀 힘들었던 부분 다들 좀 좋은 결과로 앞으로 쭉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깡센클럽 강기현 전문가였습니다.